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이번 기간 동안 병수발하러 오지 않는다고 구박하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하는 여자입니다. 나이는 30대 초반이고요. 신랑은 저보다 3살 많고 아이는 내년쯤 계획하고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결혼할 때 누가 뭘 해왔는지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많아서 오해가 없도록 결혼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금 살고 있는 신혼집은 제가 결혼 전에 사두었던 아파트입니다. 결혼 얼마 안 남았을 때 집 담보대출을 거의 다 갚은 상황이었고요. 신랑은 모아두었던 돈으로 신혼집 살림살이와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현재 버는 돈은 제가 신랑보다 2배 정도 더 벌고 있고요. 시부모님은 지방 소도시에 사시는 평범한 분들입니다. 손아래 신우가 한 명이 있고 신우는 작년에 결혼해서 아이를 낳은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신우네는 시어머니로부터 육아 도움 받으며 시댁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신랑에 비해 제가 많이 뒤처진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의 마음이려니 하고 생각했어요. 결혼한 이후에 한동안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랑 아침밥을 챙겨 먹였는지 아침마다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도 일을 하는 사람이고 신랑에 비해 오히려 업무량이 많은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간섭을 하는 것이 너무 듣기 싫어서 참다 못해 신랑에게 이런 전화 오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신랑이 시어머니께 전화를 해서 저에게 아침마다 전화하는 것을 그만하시라고 해서 그 뒤로는 아침에 전화가 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뵐 때마다 신랑이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엄마가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계속 반복되니 내 아들은 잘났고 너는 그에 못 미친다 라는 뜻으로 들려서 별로 듣고 싶지 않더군요. 그렇다고 시어머니께 그런 말씀 그만하시라고 할 수도 없어서 그냥 듣고 흘려왔습니다. 그 외에도 시어머니의 말과 행동 중에서 의아스럽거나 유쾌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었지만 자잘한 것들이라 패스할게요. 결혼 초기에 아침마다 전화하는 시어머니 전화를 신랑에게 얘기해서 잘랐으니 이 정도지,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힘들게 참고 살아왔거나 제가 크게 폭발하거나 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에 방문합니다. 갈 때마다 시부모님과 신혼에 함께 시부모님 드시고 싶으시다는 음식 사드리고 와요. 시부모님께 용돈 10만 원씩 봉투에 넣어서 드리고 옵니다. 친정은 차로 20분 거리에 살고 있어요. 친정에는 언제든 갈 수 있다는 마음 때문인지 가까이 살지만 자주 가지는 않습니다. 친정에 주기적으로 드리는 용돈 같은 것은 없고요. 친정 부모님께서 아직 자식들에게 용돈 받는 것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오빠나 제가 결혼하고 용돈 드리려고 하면 이 돈 모아서 니네나 잘 살아라 하시며 돈을 받지 않으셔서 못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집들은 설날에 직장 다니기 시작한 자식은 부모님께 세뱃돈을 드린다는데 저희 부모님은 설날에 자식들과 손주들에게 세뱃돈을 주시는 분들이십니다. 세뱃돈은 어른이 아랫사람에게 주는 것이라면서요. 친정 부모님은 자존심이 강하셔서 아직 우리 힘 있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부모님은 또 독립적인 성향이 강하셔서 자식들의 삶에 전혀 관여를 안 하십니다. 자식들에게 찾아오라는 말씀 한 번 안 하시다가 찾아뵈면 그때서야 신나게 반겨주시는 정도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표현은 안 하셔도 자식 손주들 보고 싶기는 다른 부모님들과 마찬가지겠죠. 작년에 엄마가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 4주 정도 입원해 계셨어요. 저는 친오빠와 둘이서 같이 개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엄마 병수발을 하고 일은 오빠가 혼자 하기로 했었습니다. 오빠가 쉬는 날 없이 빡세게 일하면 되긴 되었거든요.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어이없는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다들 그렇게 며느리를 찾으시더군요. 병원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께서 지나가시면서 꼭 한마디씩 하시는데, 딸이지? 며느리들은 그렇게 안 해. 라고 하셨습니다. 간호사분들도 간호조무사분들도 이 비슷한 말씀을 한 번씩 하시더라고요.
그냥 듣고 넘기긴 했지만 자꾸 들으니 듣기 싫더군요. 엄마가 수술을 들어가실 때 간호조무사분들이 침대를 끌어주시는 것을 따라가다가 수술실 앞에서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고 제가 엄마 볼에 뽀뽀를 하며 잘하고 와,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말하며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딸이죠? 며느리들은 이렇게 못해. 이러시더라고요. 엄마 병수발 하면서 간이 침대에서 자며 불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같은 말 자꾸 들으니 많이 거슬렸습니다. 엄마 수술 후에 한 번은 엄마가 깍두기를 잘 드시길래 작은 통에 깍두기를 소분해서 냉장고에 넣고 있는데 청소하는 아주머니 두 분이 보시고는 한 분이 딸이지 며느리들은 저렇게 살갑게 안 해. 라고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아유, 며느리들은 와보기나 해? 이러시길래 아니, 아들이 와야지. 왜 며느리가 와서 해요? 아들이 오던가 딸이 오던가 하면 엄마도 편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들은 그래도 그게 아니지 하시면서 며느리가 와서 간병을 하고 아들은 일을 해야지 하길래 며느리가 왜 꼭 와야 해요? 혜택 본 건 아들 딸인데 받은 것도 없는 며느리가 왜 와요?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다른 곳으로 가시더라고요. 엄마 수술 직후 제가 엄마 소변통 비워주면서 엄마, 어렸을 때 내 똥기저귀 갈아준 거 이걸로 퉁치는 거다 라는 말을 했는데 같은 병실 옆자리 아주머니가 며느리가 와서 저처럼 잘해주면 좋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더니 잠시 후에 아드님에게 전화를 하더니 며느리 오라고 하라며 짜증을 내셨습니다. 퇴근하고 며느리 꼭 들리라고 하라며 화를 내시더니 전화를 끊으시더라고요. 제가 그 아주머니께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바쁘면 따님을 부르시면 될 것 아니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님은 지방으로 시집가서 못 온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같은 살가운 며느리를 원하셨는데 아들이 어디서 무뚝뚝한 애를 좋다고 데리고 와서 결혼한다길래 어쩔 수 없이 결혼시켰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저도 우리 엄마니까 잘하는 거예요. 저희 시어머니였으면 제가 신랑 보내지 제가 가서 하겠어요? 라고 말한 다음에 아줌마는 시어머니한테 잘하셨어요? 했더니 커튼을 휙 쳐버리더라고요. 병원에 있는 4주 동안 엄마 병간호하는 것보다 딸이지 며느리들은 이렇게 하네. 이 얘기 반복해서 듣는 것이 더 힘들 정도였습니다. 며느리들은 하나 소용없다. 안 온다. 시부모에게 잘하지 않는다. 이런 말들 참 많이도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어이없는 게 아들, 딸 욕하는 사람은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며느리 흉보는 말을 하는 분들이 같은 여자라는 것이 더 충격적이었고요. 엄마 병간호하던 기간이 몰랐던 세상에 대해 배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가 수술도 잘 되시고 회복도 잘 되었습니다. 퇴원을 하시고 엄마도 저도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엄마 병간호로 어쩔 수 없었지만 일을 오빠가 전부 해온 것이 미안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서까지 오빠를 좀 쉬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오빠는 괜히 저에게 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새언니가 해야 할 일을 저에게 시켰다고 생각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물론 새언니는 제가 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저에게 가끔 전화해서 수고한다고 했어요. 주말에 와서 새언니는 저에게 집에 가서 쉬다 오라고 했지만 엄마 불편할까봐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걸로 새언니가 할 일은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얼마 전에 시어머니께서 어깨 수술을 하셨습니다. 가벼운 수술이어서 병원에 3일 정도 입원하시면 된다고 했는데 병원 밥 편히 받아 드시는 것이 좋다고 하시며 일주일간 병원에 계셨어요. 병원에 계시는 동안 저에게 전화를 해서 저에게 와서 당신 병수발 안 드냐고 하시더군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말씀드리고 주말에 신랑과 문병을 가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신랑과 함께 시어머니 병원에 찾아갔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더군요. 아버님은 왜 와 계시지 않냐고 했더니 와봐야 별 도움 안 돼서 집에 그냥 계시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가지고 간 것들 냉장고에 넣어 놓고 같은 방에 계시는 분들께도 함께 드시라고 말씀드리고 났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정색을 하시고는 시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제가 병수발을 하러 오지 않았다고 서운하다고 하시더군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무심한데 당신 늙어서는 어떻겠냐고 신세한탄을 하시며 다른 환자분들에게 동의를 구하는 듯이 한 번씩 둘러보셨습니다. 기가 막히더군요. 제가 어머님께 아들도 있고 가까이 사는 딸도 있는데 왜 꼭 사업하느라 바쁜 며느리가 와서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병수발을 왜 딸이 하냐고 하시면서 며느리가 해야 하는 것이라고 더 정색을 하고 말씀하시더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때 저는 당신 아들 잘나서 저에게 아깝다는 뉘앙스로 매번 말씀하시던 시어머니의 밉살 맞은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님이 나 어머님 슬하에서 혜택을 받고 자란 딸도 아닌데 제가 왜 어머님 병수발을 해야 하냐고 병실에 계신 분들 다 들리게 큰 소리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결혼 후에 늘 말씀하실 때 어머님은 신랑만 잘났고 신랑이 저에게 아깝다고 늘 말씀하신 데다가 저도 일을 하고 있고 신랑 버는 돈에 2배 가까이 버는 사람인데 간병인이 필요할 정도도 아닌 간단한 수술을 받은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 위해 이 먼 곳까지 올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어머니 표정이 놀람 반 분노 반이더군요. 작년에 제가 친정엄마 입원하셨을 때 병수발을 했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그건 제가 친정엄마 딸이라서 병수발을 한 것이니 어머님은 아가씨에게 병수발을 하라고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같은 병실에 계시던 아주머니들이 수군대시더군요. 근데 오히려 옆에 계시던 80 정도 돼 보이는 할머님이 요즘 어떤 미친노인네가 딸도 아닌 일하는 며느리 불러서 시중 들라고 하냐고 하시며 저승사자가 안 잡아가는 게 이상하다 하시며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 연배 되시는 분들은 제가 너무하다고 수군대시고 시할머니 뻘 되시는 할머님이 제 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 할머님의 말씀에 수군대시던 분들 전부 조용해지셨습니다. 요즘 많이 바쁜데 어머님 병문안을 신랑 혼자 보내기 그래서 없는 시간 쪼개서 왔더니 구박이나 받고 간다며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왔습니다. 신랑은 올라오는 차 안에서 기분 풀라고 아양 떠는데 기분이 한동안 안 풀리더군요. 병수 바른 며느리가 라는 공식은 누가 만든 걸까요? 며느리 욕하는 아주머니들의 따님들은 누군가의 며느리이지 않나요? 제가 아직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부족해서 모르는 것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네요. 저는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친정엄마 병간호하는 동안 시어머니 문병 갔을 때 시어머니를 비롯한 대부분의 아주머니들이 이해가 가지 않는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러게요. 스니님 말씀이 지극히 옳은 말씀인데 반대로 생각하시는 시어머니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 아이러니하네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